어머니, 이제 장례도 끝났으니 아버님 유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편이 눈 감은 지 하루도 안 돼서 내게 돈을 묻는 자식들. 그날 나는 사람의 얼굴을 잃은 가족을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억을 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또 다른 인생을 일으킵니다. 장례식장 안은 하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요.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교회 권사님, 동창, 이웃 어르신들까지 하나같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분이셨잖아요. 마음 굳게 먹어요. 예, 감사합니다. 입에서는 기계처럼 인사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아침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은 의자 밑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차리고 조문객 맞고 마치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 같은 슬픔을 깨뜨린 건 며느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검은 상복을 입은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하게 불안한 욕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직 손님도 많잖아. 그게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랑 예금이요. 미리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괜히 나중에 형제끼리 다투면 어머니 마음도 아프실 테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입에서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재산은 법적으로 분할해야 하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죠.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아직도 붙잡고 싶은 제 앞에서 그들은 벌써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니. 어머니, 이럴 때 미리 해야 나중에 편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댁집도 제 이름으로 옮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향 냄새가 숨을 막았습니다. 이 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 감정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물이라도 보이면 그들이 예민하시네라고 말할 것 같았거든요. 됐어. 지금은 그만하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나중엔 정리하셔야 돼요.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된 날이었는데요. 그날 밤 조문객이 다 돌아간 뒤 저는 장례식장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만 남은 허공 속에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는 그의 낡은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버리지 마. 생전에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냥 세탁소 열쇠쯤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열쇠를 손에 쥐니 손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멀찍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의금은 제가 정리해 둘게요.
카드로 하신 분들도 있어서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남편의 영정 아래 숫자를 세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정순아, 사람 믿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이 왜 그토록 신중하라 했는지.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나 봐요. 눈물이 향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며 잔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끝을 내야겠구나. 그게 복수인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인생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남편의 가디건이 식탁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 열쇠 꾸러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손에 쥐자 쇠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쨍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꼭 쥐고 다녔을까? 문득 궁금해져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먼지가 잔뜩 쌓인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죠. 그 안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아,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걸 꼭 찾아봐. 사람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 말을 읽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노트 아래에는 숫자와 메모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장례도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하셔야죠. 무슨 정리? 아버님, 재산이요. 이번 주 안에 서류 좀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으니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도요.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편하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리 정리라니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손에 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믿을 게 없어. 돈은 숨겨둬야 해. 그땐 그냥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왠지 불길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집 명의도 제 이름으로 옮겨두죠. 유산세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눈빛엔 예전의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이젠 효심보다는 계산이 앞선 눈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정수는 남편의 노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 한쪽에 창고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 6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은 6번째 열쇠에 있다. 정수는 열쇠 꾸러미를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6번째 열쇠는 작은 금색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자주 다니던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동네 외곽, 낡은 연립 건물 지하였습니다. 문에 열쇠를 넣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엔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낡은 금고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금고 위엔 노란 봉투와 남편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방패야. 절대 아이들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물 뒤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은행 가실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냥요. 아버님, 예금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애가 그걸 어떻게 알지? 정수는 금고를 다시 닫고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문장. 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방패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 옆 여백에 정수는 펜으로 한 줄을 써 넣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믿을 건 결국 나 자신뿐이네요. 창밖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순아, 끝까지 지켜. 그게 내 몫이야. 정수는 눈을 감고 열쇠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젠 내가 당신 대신 싸울게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며느리가 사다 둔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상속 관련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글자 하나. 명예 이전.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그래, 그냥 죽 좀 먹었다. 다행이에요. 저희가 잠깐 얘기 좀 드리려고요. 아들은 말없이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말이에요. 그 얘긴 그만하자고 했잖니. 그러니까요.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죠. 며느리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세금도 문제고 명의도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이 왠지 가져가겠습니다로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하기 싫다. 어머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말이 샜니? 어머니, 저도 이제 가장이에요. 책임지고 움직여야죠. 그 말에 정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책임이라면서 정작 효심은 없으니까요. 식탁 위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 위에 남편의 영정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그럼 하나만 묻자. 너희는 내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서류를 내미는 거니?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며느리는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럼요. 혹시라도 다른 가족분들이 생기면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른 가족이라니? 그 말 지금 내 입으로 하는 거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불을 질렀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아버지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하니? 아직 49제도 안 지났잖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라 믿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유산 얘기 꺼내던 그 순간부터 난 알았어. 이제 내 가족은 나뿐이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래, 알았다. 근데 내 귀엔 아직도 그 말이 들린다. 유산, 정리, 효율, 그게 너희 말이었지.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 사정. 누구한테나 사정은 있지. 근데 난 너희 둘이 내 사정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게 참 슬프다.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너희 말대로 정리하자.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곧 알게 될 거야. 정수는 서류를 식탁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짓밟힌 존엄을 되찾으려는 불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정수는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노트와 금색 열쇠를 꺼내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노트 여백에 그녀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책임. 이제 그게 내 차례인가 봐요. 나는 끝까지 버티고 지켜낼게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덩달아 흔들렸지만 그 불길이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준비해야지. 정수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복수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여전히 식탁 위에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위로가 아니라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통장 정리하셨어요? 아직이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려고. 아, 요즘 시스템이 빨라서 미리 정리해야 돼요. 시간 지나면 불편해요. 그녀의 말이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날 정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 통장이 아직 있을까요? 사망 신고가 돼서 확인 좀 하려고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분 통장은 이미 해지되셨네요. 예, 사망신고 후 자동 해지 처리가 됐고, 남은 잔액은 가족 계좌로 이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손끝이 굳었습니다. 가족 계좌라면 누구요? 아드님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눈부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끝난 거야?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높았지만 마음은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려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것까지 다 정리됐어요. 이제 남은 건 집 명의만 옮기면 끝이에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며느리는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행정적인 정리라서. 행정적인 정리?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통장을 건드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철컥하고 잠가버렸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겠지.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너희 같은 가족을 믿을 수가 없다. 아들은 그때 들어오며 상황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이건 다 정리 차원에서. 정리. 내 아버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하니 아직 49제도 안 지났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좋아. 너희 말대로 다 정리하자.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할 게 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상 위엔 남편의 노트와 금색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믿은 사람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한참을 울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남편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정순아,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넌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울지 마라. 내가 준비해둔 건 눈물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이다. 그 글 아래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그리고 한 줄의 문장. 이 계좌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내가 숨겨둔 진짜 유산이다. 정수는 숨을 멈춘 채 그 종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밤 공기가 싸늘했지만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은행 ATM 앞에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0억.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숨겨둔 진짜 마음이었구나. 눈앞이 흐려졌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그토록 잃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아직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힐 만큼 벅찼습니다. ATM 화면이 꺼지고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끝에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둘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돈은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세울 마지막 불씨야.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노트를 덮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울지 않을게요. 당신이 남긴 이 마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볼게요.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다시 일어서려는 정순의 눈빛처럼 흔들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억 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었다는 증거이자 미처 다하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노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너머로 남편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했는데 이 돈을 그냥 지켜만 볼 순 없어요.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에 작게 빛나는 한 줄기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의 손짓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차례야.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나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볼을 스치자 머리가 맑아지고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단단한 불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다. 그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새 통장 하나 개설하려고요. 목적은요? 새 출발입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지만 정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20억 중 일부를 새로운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씨앗이자 방패야.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세요? 그냥 보리 좀 보고 다닌다. 은행에서 어머니 성함 확인 전화가 와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미소였습니다. 역시 세상의 소문보다 빠른 건 욕심이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잃은 것 좀 되찾으려 한다. 잃은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정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쓸어내리며 지난 세월이 함께 쓸려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에게 배신당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순아,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 돈이야. 다만 그 돈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문제지. 그 말이 이제야 또렷하게 이해됐습니다. 정수는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속에 진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겠어요. 이 돈은 복수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라고 남긴 거죠.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계좌 정리, 새 통장 개설 완료, 진명의 이전 대비 법률 상담, 아들과 며느리 사업자금 흐름 파악.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펜 끝에서 번져나오는 건 단순한 잉크가 아니라 삶의 의지였습니다. 창문 밖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골목 끝까지 번져갔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킬게요. 그 순간 어깨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밤은 그렇게 끝나고 드디어 각성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내가 말하던 정리 말이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다. 그 말에 아들은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은 정수는 한참 동안 탁자 위의 노트와 열쇠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끝낼 시간이 온 겁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노트, 통장, 법률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은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남편 본명의 자금 내역 정리표입니다. 그래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토요일 오후
집 거실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탁자 위에 서류 봉투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와라.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이, 아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라길래 이렇게 부르셨어요? 앉아라. 금방 끝날 거다. 정수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 아버지 재산 문제로 말이 많았지. 오늘 그걸 정리하려고 한다.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수는 첫 번째 봉투를 밀었습니다. 여기 내가 원하던 집 관련 서류다. 아들은 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의이전 동의서 진짜 사인하셨어요? 그래. 내가 원하던 대로다. 집은 이제 내 이름으로 갈 거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빨리 결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건이요? 그래.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기기 전에 너희가 아버지 통장에서 빼간 돈, 그 돈만큼은 제자리에 돌려놔라. 그럼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 예, 은행 해지 서류도 인출 기록도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머니,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누가 했겠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리하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내겠다. 거실 안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순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했듯 이제 나도 너희를 쉽게 보지 않을 거다.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 너희는 장례식장에서 유산 얘기를 꺼냈지. 그날부터 이건 이미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욕심이 앞섰어요. 이제 알면 됐다. 하지만 용서까지는 아니다. 정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새 아파트 계약서다. 아파트요? 그래.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넘기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나는 이미 새 집을 마련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비쳤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집은 가져가라. 하지만 앞으로 내 이름으로 된 건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가라앉혔습니다. 정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이젠 내가 갈 차례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정순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정순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뒷모습은 마치 오랜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이삿짐을 내렸습니다. 새로 마련한 아파트는 오래된 동네의 10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좋네. 참 좋다.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미소 섞인 말이 나왔습니다. 이사라고 해봤자
짐이라고는 몇 상자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식탁 하나,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노트와 금색 열쇠 한 꾸러미. 정수는 조용히 남편의 사진을 책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다 끝났어요.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햇살에 비쳐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근처 시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릴 적 다니던 재래시장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갓 지은 두부의 고소한 향, 상인들의 어서 오세요 라는 소리가 오랜만에 사람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작은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분홍색 안개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누구 선물하세요? 아니요. 그냥 저한테요. 혼자 사세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됐죠. 근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집으로 돌아와 꽃을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노트 한쪽을 펼치자 남편의 마지막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아,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라.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정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여백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진짜 내 삶을 살아요. 그녀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찬물이 부드럽게 돌며 잔 안을 채웠습니다. 그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놀이터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들린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정순으로요. 그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 속 얼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노을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황빛 빗살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노을 속에서 멀리 비둘기 몇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자유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울음과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정순아. 그 말이 진짜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 집의 공기는 낯설지만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꿈속에서 정수는 익숙한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돌집 앞에 멈춰서자 문이 살짝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하얀 와이셔츠 차림에 그 미소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지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당신 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니야,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야.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괜찮을까? 그럼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 근데 나 아직도 당신이 그리워요.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끝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움은 나쁜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럼 됐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뒤돌아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정순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하게 평온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그녀가 불렀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결에 목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정순아, 이제 그만 울고 살아. 세상은 널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살라고 밀어낸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은 채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에는 빗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피워둔 안개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꽃잎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먼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결국 남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이었네. 그 말과 함께 정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향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노트 한쪽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내 상처였다면 남은 세월은 나의 위로가 되길. 정수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도 새로 시작될 평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미소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요. 오늘은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유산을 요구하던 그날, 저는 사람의 얼굴을 한 욕심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이 아니라 제 얼굴을 마주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어머니로가 아니라 나 정순으로 살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내 상처였다면 남은 세월은 나의 위로가 되길.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또 다른 인생을 일으킵니다.